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6만 명 신규 채용.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5조 원이 들어가는 텍사스 공장이 발표문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워싱턴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직후 터진 이 발표. 단순한 우연일까요? 잠시 후 텍사스와 조지아가 내놓은 충격적 대응, 일본의 배신, 그리고 경주에서 펼쳐질 최종 결정까지 끝까지 보시면 한국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삼성의 선전포고, 삼성의 채용 발표, 6만 명이라는 숫자는 도시 하나를 세우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55조 원을 쏟아붓는 텍사스 공장은 낯이 존재하지 않는 듯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발표문 어디에도 미국 텍사스 공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약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라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다. 미국에 보내는 경고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조용했지만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거대한 지갑 변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문을 걸어 잠갔고 한국 기업들은 다른 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삼성 반도체 공장은 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랐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당 연간 1억 4천만 원의 비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 운영은 경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텍사스의 절망적 대응. 삼성이 떠나면 우린 끝장입니다. 텍사스 관계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교육 예산 절반에 맞먹는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500억 원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보다 기업을 택한 막장 선택.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지만 정치인들은 외쳤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텍사스도 없다. 텍사스주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직접 고용 2만 명, 간접 고용 10만 명, 연간 경제 효과 50억 달러. 이는 텍사스 전체 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삼성이 떠나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따라 나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TSMC도 이미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조짐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봇은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정책이 우리 주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결국 텍사스주는 삼성을 붙잡기 위해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30년 면제, 부지 영구 무상 임대, 인프라 구축비 100% 지원. 여기에 더해 주정부가 직접 한국 엔지니어들의 비자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조지아의 더 심각한 위기. 조지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현대차와 SK 배터리 공장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지만 두 회사가 투자를 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5억 달러 전기차 공장,
이미 돌아가는 배터리 공장. 이들이 발을 빼면 경제도, 정치도, 선거도 끝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 못 지킨 주지사에게 표를 줄 수 없다. 조지아주 사반나 근처에 자리 잡은 현대차 공장은 이미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고용만 8,500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대차 덕분에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SK온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지아주 커머스에 29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이 공장은 지역 최대 고용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균 연봉 6만 달러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는 기술진들의 비자 비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극도로 복잡하고 섬세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의 핵심 기술들은 한국 본사에서 개발된 것들이었고, 이를 현지에 적용하고 최적화하려면 한국 엔지니어들의 상주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급히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와 SK 경영진들을 만났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은 주정부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연일 한국 기업 엑소더스 시나리오를 보도했습니다. 만약 현대차와 SK가 떠난다면 조지아주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전기차 허브로서의 지위를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상치 못한 동참,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경쟁자였던 일본이 한국 편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를 비판하며 외국 기업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일본, 도쿄의 기업가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토요타, 소니, 닛산,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미국에서 수많은 일본인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이들에게도 직격탄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긴급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의 반외국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일본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토요타의 경우 텍사스 플래노 본사와 엘라베마, 인디애나, 켄터키의 공장들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만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비자 비용이 연간 수억 달러로 뛸 경우 토요타로서도 미국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닛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네시 공장과 미시시피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 기술자들의 비자 비용이 급증하면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했습니다.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였던 한일 양국이 미국의 반외국인 정책에 맞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택, 새로운 글로벌 허브, 답은 한국 평택에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곳에 55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절반 규모, 비자 문제로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 미국과 달리 평택은 세계 최고 엔지니어가 바로 투입됐습니다. 6만 명 신규 채용 중 대부분이 평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제 코리안 드림이 더 낫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는 그야말로 미래도시였습니다. 223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13개 생산 라인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완공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곳의 연구개발 인프라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클린룸, 첨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배출된 최고의 반도체 인재들이 평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도 인재들이 속속 합류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비자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만 TSMC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도 삼성으로 이직했습니다. 평택의 연봉 수준이 대만보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환경도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 독일 인피니언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삼성의 스카웃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평택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럽의 러브콜, 유럽은 한국 기업을 두 팔 벌려 맞았습니다. 법인세 10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 물류라인 신설, 정치적 리스크도 없고 규칙도 명확했습니다. 현대차와 LG는 이미 유럽에서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고 매출 비중은 치솟았습니다. 미국은 위기, 유럽은 기회,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례 없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작센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 공장에는 20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의 유럽 취업을 돕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삼성이 유럽 연구개발 센터를 프랑스에 설립할 경우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ASML의 본거지인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태계가 이미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삼성에게 아인트호벤에 연구소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ASML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뛰어들었습니다. 북부 산업지대인 롬바르디아주는 SK하이닉스에게 밀라노 인근에 메모리 연구소를 설립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연구소 설립비의 8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LG에너지 솔루션에게 발렌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우수한 물류, 인프라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배터리를 생산하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충수. 트럼프는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렸지만 이는 자충수였습니다. 머스크, 멜라니아, 구글 CEO, MS CEO 모두 H1B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을 키운 제도를 스스로 막아버린 꼴이었습니다. 인재는 떠나고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던 구호는 미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거대 기술 기업들의 CEO들은 연명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혁신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핵심 인재 중 상당수가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구글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브린은 소련 출신이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Y 콤비네이터의 창업자들 중 40% 이상이 외국인이었는데 H-1B 수수료 인상으로 이런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창업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세코이아 캐피털의 한 파트너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토론토, 런던,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릴 최후의談判, 모든 시선은 한국 경주로 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인을 구금했던 트럼프가 이제 한국 땅에 와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 천년 역사의 도시에서 펼쳐질 협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정상회의는 역사적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천년 전 신라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듯이 이제 한국이 다시 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미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H-1B 정책을 완전히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중단은 막아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 회장들과의 사전 회의를 통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문을 닫았으니 우리도 새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중국, 일본, 호주 등 다른 APEC 회원국들도 이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경주 시민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세계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다고 한 시민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위상, 미국의 압박은 부메랑이 되었고 한국은 세계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6만 명 채용 발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새로운 길을 간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도 한국 경제 전망을 밝게 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기회를 한국 기업들이 잡고 있다는 게 버핏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코리안 드림의 시대, 평택의 불빛, 유럽의 파격, 실리콘밸리의 몰락, 경주의 결전, 모든 순간이 한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노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룬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이야기는 21세기 최고의 성공 스토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6만 명 채용은 그 여정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서구를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테크놀로지가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평택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퇴색해가는 시대에 코리안 드림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